문희정의 핫 키워드. 가장 뜨겁고 궁금한 국제 이슈를 분석하는 시간입니다. 문희정 국제정치평론가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평론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 아프리카 부르키나파소 피랍 사건, 지난 주말 내내 국제 뉴스란을 가득 채웠던 사건이었습니다. 네네. 우선 자세한 경위부터 좀 전해주시죠. 네, 프랑스는 지난 2013년부터 이슬람 극단주의 세력을 격퇴한다는 목적으로 약 4,500여 명의 군인을 투입해서 아프리카에서 일명 바르칸 작전을 수행 중인데요. 그러다가 자국민이 납치됐다는 사실을 알게 됐고 구출 작전을 수행하던 중에 한국인과 미국인 인질까지 구출하게 된 겁니다. 네. 이 현지 시간으로 10일 프랑스 대통령실인 엘리제 궁은 서아프리카 부르키나파소에서 프랑스군 특수부대가 무장 세력과의 교전 끝에 이들에게 납치된 프랑스인 2명, 미국인 1명, 한국인 1명 등 4명의 인질을 구조했다고 공식 발표했는데요. 이 과정에서 2명의 해병대원이 숨졌다고 밝혔습니다. 이 엘리제궁 발표에 따르면 프랑스인들은 아프리카 베냉에서 휴가를 보내던 중 지난 1일 베냉의 펀드자리 국립공원에서 실종됐는데요. 프랑스 국방부는 납치 조직을 구체적으로 밝히지는 않았지만 현지 언론에서는 무장 세력인 카디바 마시나의 소행인 것으로 알려진 상태고 정확한 납치 경위는 보도되지 않았습니다. 네. 그런데 이 인질이 구출됐다고 발표한 지 이틀 만에 또다시 이 부르키나파소에서 총격이 발생을 했는데 이번 네네. 인질 구출과 그러면 연관이 있는 사건이었습니까? 그러니까 이번 공격의 배후를 주장하는 단체가 아직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카티바 마시나와의 연관성이라든지 또는 프랑스 군에 대한 보복 차원인지는 정확히 밝혀지지 않았는데요. 네. 분명한 것은 이 최근 부르키나파소에서는 말리에서 국경을 넘어서 유입된 이슬람 극단주의 무장 세력인 지하디스트들의 활동으로 불안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 예. 이 현지 시간으로 12일 20명에서 30명으로 추정되는 군인들이 성당을 습격해서 미사를 집전 중이던 사제 1명과 5명의 신도들을 살해하고 성당과 인근 다른 상점 건물들에 불을 낸 뒤 차를 타고 달아난 사건이 발생했는데요. 이 앞서 2주 전에도 오토바이를 탄 괴한들이 개신교 교회를 습격해 1명의 목사와 5명의 신도를 살해했고 지난달에는 마을 학교를 공격해서 5명의 교사와 1명의 지방 공무원을 살해한 사건도 있었습니다. 네. 공식적으로 발표가 된 건 아닙니다만 아까 언급을 해주신 이 카디바 마시나 이 조직은 좀 생소하거든요. 어떤 단체인가요? 이 카티바 마시나는 말리 중부에 근거지를 둔 이슬람 극단주의 무장 조직으로 2015년 1월 말리 내전 중에 창설됐다고 알려졌는데요. 카티바가 아랍어로 무장 단체를 의미한다고 하고요. 네. 마시나는 부르키나파소 북부 지역과 모리타니 남쪽 지역에 위치한 서말리의 지역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마시나 해방 전선이라고도 불린다고 하는데요. 이 말리의 마시나 지방에서 이슬람 제국을 재건한다는 목표로 2015년 세발에 있는 비블로스 호텔을 공격하는 것을 시작으로 22건의 대규모 공격을 감행한 것으로 밝혀진 무장 세력인데요. 이 카티바 마시나는 말리를 넘어서 부르키나파소와 니제르 등지에서도 무장 활동을 이어가고 있어서 현재 서아프리카 지역에서 가장 위협적인 조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지도를 보시면은 지금 사건이 발생한 부르키나파소 인근에 굉장히 작은 국가들과 위쪽으로 말리와 니제르 조금 넓은 영토를 가진 나라들이 상당히 많이 분포를 하고 있거든요. 예. 일반 대중들에게 이름이 잘 알려진 조직은 아니지만 이들은 아프리카에서 지속적으로 프랑스군에게 위협이 돼 왔다고 하는데요. 프랑스군이 지난해 11월 이 카티바 마시나의 그 우두머리를 사살했다는 발표를 했지만 최근 소셜미디어에 그가 건재하다는 영상이 올라와서 논란이 되기도 했습니다. 네. 처음에 프랑스가 아프리카 지역에서 바르칸 작전을 수행 중이다라고 하셨었는데 네네. 프랑스 단독으로 아프리카에서 활동하는 이유는 뭔가요? 그러니까 제국주의 시절 아프리카에서 상당한 지역을 식민 지배했던 프랑스는 아프리카 국가들을 정말 최후까지 독립을 안 시켜줬어요. 그래서 대다수 아시아 국가들이 1940년대에 다들 기억하시겠지만 독립을 했다면 네. 유독 이 프랑스의 식민지였던 아프리카 국가들은 1960년대에 들어서서야 독립을 했다라는 걸 많이들 확인하실 수 있을 텐데 문제는 독립을 시키고 난 후에도 계속해서 프랑스의 영향력을 그 나라에서 유지하기를 원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
그걸 위해서 현재 아프리카에 단독 파견 배치된 프랑스군은 말리, 모리타니, 부르키나파소, 니제르, 차드, 지부티, 중앙아프리카 공화국 등 주로 옛 식민지를 중심으로 최고 만여 명 수준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이 월스트리트 저널 보도에 따르면 특히 바르칸 작전 지역은 프랑스의 핵 프로그램에 필수적인 우라늄 광산이 산재된 전략적인 중요성을 지닌 곳이라고 합니다. 예. 아프리카라는 대륙이요, 정치적으로 불안하고 저개발된 지역이긴 하지만 동시에 엄청난 인구와 막대한 자원을 가진 성장 잠재력이 상당히 큰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미국뿐만 아니라 사실은 최근 들어서 중국의 적극적인 개입이 광범위하게 이루어지기도 하는 곳이어서 사실 프랑스 입장에서는 더 적극적으로 아프리카를 자신들의 영향력 아래에 묶어두기 위한 노력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겁니다. 예. 그런데 일반적으로 보통 테러 단체들이 인지를 잡으면 인지를 공개하면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원한다라고 협상을 시도하는 경향이 많은데 네네. 이번에는 이런 게 전혀 알려진 바가 또 없다고 하죠? 네, 그렇습니다. 이 한국과 미국의 인질들이요, 무려 28일간 무장 세력에 납치돼 있었지만 프랑스는 물론이고요, 미국, 한국 정부 측은 전혀 알지 못했는데 네. 자, 이 프랑스 인질들 같은 경우에는 펜드자리 국립공원을 관광하던 중에 이 피랍이 됐기 때문에 지난 1일 저녁 숙소에 도착하지 않았다라는 그 연락이 가족들한테 갔습니다. 그리고 이들을 안내했던 여행 가이드가 며칠 뒤에 여러 발의 총탄에 맞아 숨진 채 발견돼서 납치 사실이 먼저 확인이 됐었거든요. 예. 하지만 한국인과 미국인 인질은 피랍된 경위가 전혀 확인이 되지 않았었던 상황입니다. 프랑스군은 사전에 드론 등 정찰 자산과 미국의 정보 제공으로 이 무장 세력의 부르키나파소 내 캠프 위치를 특정한 뒤에 프랑스인 인질 2명이 잡힌 사실을 확인하고 기습 작전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는데 작전 도중에 자국인 2명 이외에 한국인 1명과 미국인 1명이 더 인질로 잡힌 사실을 알고서 놀랐다는 보도도 나왔죠. 네. 실제로 한국의 가족들 역시 장기 여행 중인 걸로만 알고 있었고 또 현황에 실종 신고라든지 말씀하신 것처럼 무장 세력의 접촉 시도라든지 어떤 움직임도 포착되지 않았기 때문에 전혀 알 수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예. 그리고 이번에 이 납치 사고가 발생한 지역이 실제로도 좀 많이 위험한 지역으로 알려져 있죠? 네, 그렇습니다. 이 서아프리카 일대는 프랑스와 한국뿐 아니라 여러 국가가 여행 금지 혹은 여행 자제 지역으로 지정한 곳이 많은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천혜의 자연 환경을 보기 위해서 많은 관광객들이 몰리는 곳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난 1월에는 캐나다 남성이 이 지역에서 실종된 후 이틀 만에 숨진 채 발견되는 등 납치와 실종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는데요. 이 한국인 인질은 부르키나파소에서 동남쪽에 있는 베냉으로 넘어가던 중에 납치된 것으로 파악이 됐는데 이 베냉이라는 곳은 제가 찾아보니까 우리 정부의 여행 경보가 발령되지는 않은 곳이었습니다. 하지만 납치된 곳으로 파악되는 부르키나파소 같은 경우에는 북부 4개 지역은 철수 권고, 그래서 적색 경보, 그리고 나머지에는 여행 자제, 황색 경보가 발령된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또 북쪽으로 국경을 맞댄 말리와 니제르는 전역이 철수 권고 지역인데요. 실제 무장 세력들은 인질들을 무법지대인 말리로 끌고 가려 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부르키나파소 북부와 동부 지역은 이슬람 무장 세력이 점령해서 10만 명 이상의 주민들도 폭력 사태를 피해서 집을 버리고 탈출할 정도라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이처럼 아프리카 전역에서는 그러니까 수많은 부족 간의 전쟁이라든지 분쟁은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근데 여기에 더해서 이슬람 극단주의 세력이 활개를 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거의 대부분이 다 위험 지역으로 분류되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 인질들이 위험 지역을 여행을 하다가 어쨌든 이런 사고가 발생을 했고 이 인질을 구하는 과정에서 또 프랑스군이 목숨을 잃는 상황까지 갔기 때문에 프랑스 내 여론도 좀 안 좋은 것 같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이들을 구출하는 과정 중에 프랑스 해병 최정예 특수부대 중 하나인 위베르 특공대 소속 알랭 베르통셀로 상사와 세드리크 드 피에르퐁 상사가 숨지면서 프랑스 내 여론이 더 악화됐는데요.
소셜미디어에는 구출된 프랑스인들을 향해서 무모한 관광객들 때문에 군인들이 희생됐다. 법으로 처벌해야 한다. 구출된 이들에게 벌금을 내게 하라 등의 비판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네. 인질들을 마중하러 나간 엠마누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도 시민들을 구하기 위해 목숨을 바친 두 군인의 희생 앞에서 감정과 엄숙한 마음으로 고개를 숙인다며 침통한 표정이었는데요. 이 프랑스의 외무장관 역시 두 군인이 숨졌고 정부의 여행 관련 권고는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 여행사들도 외무부 권고를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다시 한번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번 사건을 우리들도 좀 주의 깊게 봐야 하는 게 요즘 우리나라 국민들도 해외여행 건수가 좀 많이 늘고 있고요. 그리고 해외여행을 하는 국가의 범위도 넓어지고 있기 때문에 좀 더 주의를 해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사실 그 정부 경고를 무시하고 위험 지역에 갔다가 사고를 당한 이들을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가 국제사회에서는 계속해서 상당한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네. 그러니까 테러 조직과 협상하지 않는다는 국제사회의 암묵적인 원칙이 있긴 하지만 직접 협상을 한다든지 또는 협상을 지원한다든지 이렇게 직간접적인 방식으로 개입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 정부도 2007년 경고를 무시하고 이슬람 강경 국가인 아프가니스탄에서 선교 활동을 하다가 탈레반에 붙잡힌 샘물교회 신도들의 석방을 위해 직접 협상에 나서기도 했는데요. 네. 하지만 협상 과정의 구체적인 내용은 자국뿐만 아니라 인질이 발생한 다른 국가들에도 영향을 끼칠 수 있기 때문에 절대 밝힐 수가 없고요. 또 국가 내부적으로 국가의 개입 여부를 둘러싼 여론 분열과 혼란들을 가져오기 때문에 말 그대로 정부 입장에서는 진퇴양난일 수밖에 없습니다. 예. 또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나라는 한 해에만 3천만 명의 국민이 출국을 하고 있는 데다가 우리 교민들도 이미 전 세계에 상당히 많이 퍼져 있는 관계로 그렇죠. 정부 차원에서 아무리 이제 여행 자제 또는 여행 유의, 철수 권고 이렇게 여행 경보를 발령을 하더라도 일일이 강제하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이거든요. 네. 그래서 굳이 정부 차원의 경고가 아니더라도 적어도 자신이 방문할 나라에 대한 객관적인 현실과 더불어서 정치, 치안 등의 기본 정보들은 반드시 알고 가셔야 하고요. 또 하나 반드시 당부하고 싶은 게 특히 종교나 문화적으로 사회적 규범이 철저한 나라들 많잖아요. 네네. 그런 나라들에서는 특히 더 세심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예. 자,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문희정 국제정치평론가였습니다.